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법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 전혀 문제 없다며 다음 달 4일에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의료진 추가 채용 등 개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 측은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료 대상자를 제주를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행정소송 외에도 제주도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절차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도 이미 받았고 녹지병원 측이 정부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결국 녹지 측과 제주도가 법정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는 진료 시작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전국 시민사회와 정당 등 90여 개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녹지 측의 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로 원희룡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가 사업 승인 당시 무리한 유권 해석을 내려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며 정부는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검증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금주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2공항 검증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주변 지역 발전 방안도 함께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월동 채소 과잉 생산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농가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배 신고제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양배추 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풍작의 가격이 떨어져 수확을 미루다 보니 아예 양배추가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월동무는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과잉 생산됐던 지난해보다도 생산량이 만 톤이나 늘어나 처리난이 우려되자 농가 스스로 산지 폐기에 나선 겁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그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 폐기를 이제 해보자.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마다 되풀이되자 제주도는 2012년부터 재배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등 월동채소 5개 작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가들에게 재배 면적을 신고받아 과잉 생산이 우려되면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재배 신고제 농가 참여율은 80% 이상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목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상 대체 작물이 보리 외에는 마땅치 않은 데다 대체 파종에 대한 지원도 없고 보리로 작목을 전환해도 지원금이 40가마당 만 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기대 수익에 맞는 어떤 대체 작물을 통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체 작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통에 대한 기반이 없이 대체 작물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가 수익에 기대하는 농가 수익에 맞추지 못하는 대체 작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배 신고제가 사실상 단순히 재배 면적을 파악하는 수단에 그치면서
해마다 과잉 생산은 반복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강원도의 속초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항로가 오는 5월부터 재개됩니다. 대형 크루즈선 입항도 예정돼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항만과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완공된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400억 원 가까이 들여 건설했지만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들어온 횟수는 3차례뿐입니다. 정기 국제항로가 없다 보니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로 가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을 앞두면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 취항한 북방항로가 2차례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주 3회씩 운항할 예정인데 기존 백두산 항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슬라비앙카 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중국 훈천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이용을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항로 중복과 과열 경쟁 우려도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와 비슷하고 경북에서도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러일 환동의 크루즈 항로 개설이 추진 중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북방 항로 취항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속초항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부진했던 속초항 대형 크루즈선도 올해는 4월부터 7항차 입항이 확정돼 속초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이 병의 원인이 나이 때문인 것으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기대됩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9살의 박청치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 왼발을 드들 때 이 뼈 사이가 닿으니까 그때 그것이 제일 통증이 많아요. 그것이. 수술 이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흔히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 국내 연구진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콜레스테롤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광주과기원 전장수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연골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돼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콜레스테롤에 의한 대사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점을 인정받은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골이 망가지는 게 그냥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결과에 의하면 이게 대사 이상에 의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유도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세계 인구의 10에서 15%, 국내에만 440여만 명의 환자를 괴롭혀온 퇴행성 관절염.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연구 결과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JDC가 차기 이사장 후보 3명을 기재부에 추천했습니다. JDC 임원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에 응모한 4명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설 연휴 직후 총 3명을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에 추천했습니다. 정부 인사검증은 최소 3-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이사장 선임은 빨라야 다음 달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이광희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JDC 이사장은 8개월째 공석입니다. 제주도는 구자읍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수건 자본금을 현재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제주도 소유의 풍력발전단지와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부지 등 68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에너지공사는 6,500억 원을 투입해 구자읍 한동 평대 해상에 10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한낮에는 9도 선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하늘 표정도 흐린데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한낮에는 10도 선을 가리키겠습니다. 이 시각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3에서 6도로 출발해 낮에는 8에서 10도 사이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부터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강하게 내리고 돌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불편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귀포시 서쪽 29km 지점 대정읍 무릉리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로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아파트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르는 등 일주일 동안 탐라 종묘문화회관 출입문과 삼성혈 전시관 출입문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4.3 생존 희생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 기록전 어쩌면 잊혀졌을 풍경이 다음 달 14일까지 제주 4.3 평화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록전에는 생존 희생자 18명이 70년 전 상황을 직접 그린 원화와 희생자들의 자화상 사진 등 모두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9일간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와 행정시,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부결됐던 차고지 증명제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다시 제출됩니다.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란 껍데기에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환경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양돈 농가와 수지 판매 업체에서 산란 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 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형 화물차 등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5억 8천만 원을 들여 20톤 이상 화물차와 버스 등 1,260여 대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설치비를 한 대당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졸음운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장치로 제주도는 지금까지 988대를 지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